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두 차례의 시간 변경 끝에 북한 주민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북측 김일국 체육상을 만나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해엔 일대 36만 그루의 벚꽃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른 가운데 군항제가 개막했습니다. 벚꽃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전국에서 몰려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어젯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에서 기관실에 바닷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긴급 배수에 나서는 등 침착하게 대처해 전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 1호의 추락 시간이 2시간 앞당겨져 내일 새벽 5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피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추락 상황을 감시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중반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1시간 늦게 시작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돼 조금 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시간 변경은 보다 많은 사람의 관람 편의를 이유로 북측이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객석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1,500여 석의 북한 동평양 대극장, 우리 예술단이 첫 번째 평양 공연을 펼친 곳입니다. 가수 서연의 사회로 조용필과 레드벨벳 등 11팀이 우리 대중가요와 푸른 버드나무 등 북한 노래, 그리고 우리의 소원 등도 불렀습니다. 남북 평화협력을 기원하며 공연 부제목은 봄이 온다로 붙였습니다. 특히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라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단연악단장도 공연 전 큰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손밑고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참 기대도 크고 어떤 공연을 펼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빨리 만났으면 하는. 아직 공연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5시 반이었던 시작 시간이 북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7시 반으로 한 번, 6시 반으로 다시 한 번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보다 많은 사람의 관람 편의를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깜짝 관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오늘 오후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비롯해 평양 주민 2,300여 명 앞에서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이, 모레는 남북 예술단 합동 공연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북단 단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오찬을 했습니다. 올해 8월 치러지는 아시안게임의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체육 교류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 김일국 체육상. 두 사람이 오늘 평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또 다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얘기가 심도 있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던 공동입장, 그리고 단일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 장관은 어제 평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일국 체육상에게 아시안게임에서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IOC에 약속하는 등 스포츠 외교의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 의사를 개진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남북 체육 교류 논의도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대회에 북한 팀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남북 체육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도 장관은 모레는 박춘남 문화상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15년 중단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작업과 만월대 발굴 사업 재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남녘은 벌써 벚꽃으로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경남 진해는 오늘도 많은 인파로 붐볐는데요. 화사한 벚꽃이 수놓은 축제 현장으로 손원혁 기자가 안내합니다. 경화역 철길을 따라 연분홍 벚꽃이 화사한 봄 기운을 전하고
멈춰선 기차는 낭만을 더합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한 장 한 장 담습니다. 因為香港嗰邊咧冇櫻花㗎，所以咧嚟到呢度見到有咁多櫻花咧，覺得好開心啊！ 전야제에 이어 군항제 개막일 아침부터 진해는 전국에서 몰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일대 36만 그루 벚꽃은 사흘 전 개화율이 80%를 넘어서 이번 주말 절정입니다. 군대 생활도 여기서 했고요. 신혼여행도 진해로 왔었고, 우리 소녀 아기 때도 한 번 왔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겠는데 그냥 한번 다시 또 온 겁니다. 해군 부대는 군항제 기간 부대를 개방했고 인파를 피해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숨은 명소를 찾기도 합니다. 내수면 환경생태공원과 장복산 등 진해 어디서든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 벚꽃 축제는 좀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벚꽃도 많이 피고 참 좋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군항제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군악 의장대 공연인 이충무공 호국 퍼레이드와 무대 공연, 야시장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내일 새벽 5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지구 지표면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시 몇 분,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텐궁 1호의 추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고도는 155km로 이전 24시간 동안 19km가 낮아졌습니다. 텐궁은 대기 중간권인 고도 80km에 진입하면 수분 안에 불타 파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은 내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천문 연구원은 텐궁 1호가 내일 오전 9시 12분 전후 4시간 내에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시간대 예상 궤도를 보면 태평양과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대서양이 추락 위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추락 위치는 추락이 임박했을 때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2시간 전에야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지, 그다음에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텐궁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은 1조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설명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추락이 예상될 경우 튼튼한 건물 내로 대피하고 잔해물을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두컴컴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안으로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의 일부가 침수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배엔 400명이 넘게 타고 있었는데 해경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탑승객 403명을 태우고 독도에서 울릉도를 향하던 엘도라도호. 출발 1시간쯤 뒤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도록 조치합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울릉도 남동쪽 22km 해상에서 기관실에 갑자기 바닷물이 새들어온 겁니다. 기관실에 물이 들어온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진짜 잔뜩 긴장하고 겁도 많이 먹었죠. 사고 접수 50분 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배수 펌프를 추가로 작동시키는 등 긴급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안전을 위해 여객선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울릉도까지 호위했습니다. 바닷물이 한때 60cm까지 차오르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예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승객들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건조된 지 20년 가까이 된 사고 선박 측은 다음해 5월까지 안전검사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체 아랫부분에서 알 수 없는 물체와 충돌한 흔적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 위협을 느낀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심의 차 속력을 시속 10km만 줄여도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실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가를 빠르게 달리던 차량. 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학생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건너려던 남성.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에 치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 대 차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차량의 속도. 실험으로 영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 보행자 모형이 붕 뜬 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 다리와 머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차량도 머리가 부딪힌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보닛 가운데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에 부딪힌 보행자 모형입니다. 다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팔도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실제 사람이었으면 치명상 수준입니다. 중상 가능성 92.6%, 특히 머리상에 치는 목숨을 잃는 수준인 4천을 넘었습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봤습니다. 차체가 눈에 띌 정도로 덜 파손됐습니다. 중상 가능성은 종전보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시속 30km 속도에선 모형과 차량 모두 거의 멀쩡하고 중상 가능성은 15% 정도입니다. 보행자가 받게 되는 그 충격의 정도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선진국들은 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부분 도심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상황.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도로 한 곳이 움푹 파인 포트홀은 차량 손상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포트홀이 부쩍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도로 한가운데 축구공만한 구멍이 움푹 패였습니다. 달리는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이런 크고 작은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도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불안하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푹 파진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핸들 쏠림도 있고 앞차와의 그 충돌 위험도 있고. 지난 겨울 강한 한파와 폭설에다 최근에는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크게 떨어져 곳곳에 구멍이 파였습니다. 제설제로 쓴 염화칼슘도 부식을 일으키면서 포트홀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파인 곳이 대전에만 5,80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5%나 늘어난 겁니다. 대전시는 올해 포트홀 복구 작업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지만 땜질식의 응급 복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보장 할 수 있는 예산은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도 이제는 그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밤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 도로 위 지뢰로까지 불리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닷새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 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900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 할 것이 없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생중계 1호 피의자가 될지 여부는 재판 하루나 이틀 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에 하나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인데 이번 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첫날 중개업소의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3월 말 급매물들은 다 처분했고 떨어졌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중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난달까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000건,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중과돼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아 5억 원을 벌면 이전까진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냈지만 이젠 2배 넘는 3억여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줄고 DSR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려는 사람도 줄면서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겠지만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뿐 인기지역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가격 안정 여부는 이후 보유세 인상 논의에 좌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30분 안에 담배를 피면 숨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폐쇄성 호흡 위험성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애연가들도 기상흡연만큼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금연 캠프를 찾은 한 50대 남성의 폐 기능을 검사해봤습니다. 폐활량이 크게 떨어져 폐 나이가 88살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찾아오는 첫 담배의 유혹에 매번 금연 결심이 흔들립니다. 안 참아줘야 돼요. 아침 시간에.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제일 맛있고.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거예요. 한림대 성심병원이 흡연자 392명을 분석한 결과 기상 후 30분 이내 첫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이후 흡연자보다 폐쇄성 호흡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폐쇄성 호흡은 기도 일부가 막혀 고통스러울 정도로 숨이 찬 만성 폐질환입니다. 깨자마자 담배를 찾는 건 그만큼 니코틴 중독이 심하다는 뜻인데 첫 담배를 더 깊이 자주 빨게 돼 폐가 받는 손상도 더 커지는 겁니다. 니코틴에 대한 갈망, 갈증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겁지겁 음식 먹듯이 담배도 굉장히 세게 이제 빨리 니코틴을 보충하기 위한 그때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발암 물질들이 다량 폐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한번 폐쇄성 호흡이 생기면 약을 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눈 뜨자마자 담배를 찾는 사람이라면 폐 기능을 점검해보고 금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도전은 2011년 12.1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입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60.5%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와 내일 이행 협약을 맺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상환과 석 달치 체불 임금, 거래처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음식 숙박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로 외환위기 이래 19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음식 숙박업 부진은 지난해 사드 보복 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 숫자가 반토막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 포획 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관과 교육생 2명에 대한 연결식이 내일 오전 9시 충남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순직 소방 공무원들은 연결식을 치른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 수출 시장은 일본과 중국에 편중돼 있었는데요. 동남아에서 농산물 한류 바람이 불면서 올 들어 동남아가 우리 농산물 수출 1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농산물 상설 매장이 생겼습니다. 태국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คุณภาพแข่งขันกับประเทศอื่นได้ที่เราเคยทานและราคาเนี่ยก็เป็นอะไรที่เราซื้อได้บ่อยๆ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딸기. 올해 들어 배와 감귤, 인삼 등으로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질이 높은 그런 프리미엄 상품들이 인기가 있고요. 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인기입니다. 이 커피숍은 딸기와 홍시, 오미자 등 한국산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คิดว่ามันเป็นเมนูที่ครีเอทดีนะครับด้วยความที่คนไทยชอบกินสตรอเบอรี่อยู่แล้วนะครับคือการที่มีเมนูที่หลากหลายครับ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태국은 59%, 베트남은 26% 급증했습니다. 올해 한국 농산물 동남아 수출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편중됐던 우리 농산물 수출 시장에 동남아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가 7연패를 당한 어젯밤 팬이 던진 치킨에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롯데는 신인 한동희의 활약을 앞세워 힘겹게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7연패를 당한 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이대호를 향해 치킨 박스가 날아듭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릇된 팬심은 롯데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었던 장면들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봉변을 당한 이대호는 첫 두 타석을 모두 출루했지만 두 차례 모두 득점에 실패해 경기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했던 롯데엔 새내기 한동희가 있었습니다. 한동희는 2대1로 끌려가던 8회 투아웃에서 극적인 동점 3루타를 쳐 잠자던 거인 타선을 깨웠습니다. NC는 마무리 임창민까지 투입했지만 이번엔 신봉기가 2루타를 쳐 한동희를 불러들였습니다. 롯데는 NC에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개막 7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지난해 홈런왕 최정은 한화전에서 무려 홈런 3개를 터뜨리며 홈런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LG는 새 외국인 4번 타자 가르시아의 9회 말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기아를 상대로 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 끝! 게임 오버! KT는 로하스의 역전포 등 홈런 4개를 터뜨리며 두산에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프로축구 K리그1 무대를 휩쓸고 있는 경남의 외국인 공격수 말컹이 2골을 터뜨리며 팀의 4연승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강원 원정에 선발로 나온 말컹은 전반 39분 헤딩골로 시즌 5호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 23분엔 위치 선정이 돋보인 가운데 왼발로 추가골을 뽑았습니다. 3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무서운 득점력입니다. 경남은 후반 34분